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11월 11일 1111 빼빼로데이네요. 자, 11월 11일 월요일 동영상 뉴스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외신 관련한 소식들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기획기사 저희가 준비한 거, 세계 여행산업 관련한 각종 지표들 이러한 좀 소식들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그 학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학생들도 많이 좀 봐주시는 것 같고, 많이는 아닌데 아무튼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특히 우리 그 경북대학교 관광 분야 전공하신 우리 정대병 교수님 제자들도 요 저희 동영상이 많이 좀 참고가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욱더 많은 관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여행 플랫폼의 미래를 제시했다고 저희가 저번 주에 기사를 한번 썼죠. 호텔 베즈에서 마케터부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저희가 관련한 호텔 베즈의 전략과 포트폴리오 관련한 내용들은 저희가 지난주에 기사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이번에는 두 번째 섹션으로 세계 속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행 산업 현황과 전망, 각종 지표들 저희가 좀 한번 구성을 해 봤습니다. 숫자 얘기라 머리가 좀 아플 수도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내용이라 저희가 특별히 발표된 자료를 저희가 좀 다시 한번 구성을 해서 꾸며 봤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호텔 베즈 얘기를 좀 해보면, 관련한 플랫폼을 이용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이제 중국, 호주, 한국 요 정도 순위로 되고요. 다양한 플랫폼 활용 방법들이 있죠. 특히 이제 B2B 시장에서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온라인 부킹 성장률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글로벌이 이제 한 11%,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한 15% 정도, 온라인을 통한 부킹을 얼만큼 많이 사용했나, 성장률은 이 정도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굉장히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계 경제 같은 경우는 지난 2011년부터 18년까지 약 8년간 한 세계 경제 성장률은 3%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여행 산업은요 같은 기간 내에 5% 정도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가 2018년도에는 4% 상회하고요. 이렇게 좀 사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7%면은 상당히 높은 거고요. 근데 세계 관광산업 성장률이 5%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성장률은 중국을 기반으로 하는 아태 지역 여행 시장의 성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2018년 기준 글로벌 여행 부킹은 1조 4천억 달러로 지난 2015년 1조 2천억 달러에서 꾸준히 상승을 했고요. 이 같은 성장은 2012년까지 약 1조 6천억 달러를 뛰어넘는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1년입니다. 2012년이 아니라 약 1조 6천억 달러, 평균 5% 상승률이고요. 자, 이 중에서 온라인을 통한 부킹은 지난 8년간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11%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 성장률이면요 굉장히 큰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부킹은 지난 2015년 4천억 달러를 상회를 한 수준에서 이 역시 꾸준히 성장해서 2019년 올해는 약 7천억 달러 예상하고 있고요. 2021년까지 8천억 달러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중 아태 지역 글로벌 여행 부킹은 2019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500달러, 그리고 내후년이죠. 2021년에는 5,100억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평균 6%의 성장률로 굉장히 큰 성장률이죠. 자, 온라인 부킹의 경우 2015년 1,000억 달러였고요. 올해는 한 2천억 달러. 아태 지역의 여행 온라인 부킹은 올해 2천억 달러, 그 다음에 2021년 약 2,7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아태 지역의 온라인 여행 부킹 비율은 글로벌 여행 시장 대비 3분의 1, 그러니까
그 세계 여행 시장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 수준입니다. 대략 유럽,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다음에 북미, 남미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봤을 때 물론 인구수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가장 많죠. 중국이랑 인도. 그래서 3분의 1 수준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은 대단하게 의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 지역과 북미 지역에 비해서 아시아 지역이 GNP, GDP 또는 GNP로 보면은 두 지역보다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숫자라고 봐야 됩니다. 성장률로만 보면 글로벌 온라인 부킹은 11%,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1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주 지역, 북미 지역 보면은 2009년도에는 38% 정도 됐고요. 2019년에는 50%로 12% 성장률을 보인 반면 아태 지역은 같은 기간 내에 30% 정도 성장률을 보인 것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자, 온라인 부킹이 성장을 하면서 여행 패턴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온라인 여행 부킹의 활성화로 인해 글로벌 여행 트렌드는 많은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태 지역 대표성을 지닌 중국 시장과 타 지역의 여행 패턴을 살펴보면요, 정반대의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국을 기반으로 하는 굉장히 다른 패턴의 여행 트렌드 스타일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지역이 여행 계획을 할 때 이미 특정 목적지를 염두에 두고 다른 선택 사항을 알아보지 않는 반면 중국의 경우는요, 정반대의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추측을 해보면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태 지역의 경우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여행 부킹이 매우 즉흥적인 형태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성향은 재방문율과도 관계를 보이고 있죠. 중국 지역의 경우 새로운 목적지를 지향하는 경향이 다른 지역보다 높고요. 아울러 2018년 기준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여행 시장은 중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인도, 일본 순입니다. 한국의 인터넷 하드웨어적인 기반 5G니 모바일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한국이 인구 대비해서는 많이 쓰긴 하지만 중국과 인도, 일본에 비해서는 인구수가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 수치에는 잡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고요. 자, 주요 대륙별 여행 지출은 2017년 미주 지역은 한 1983달러, 중국은 1008달러, 1802달러 정도. 예. 그래서 이제 소득 수준, 경제 수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죠. 심리적으로 가장 많은 여행 소비층으로 분류되는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출생한 Z세대라고 하죠. 이 세대의 경우 여행 지출 증가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또 국가별로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태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는 인도와 중국의 경우요, 70%에 가까운 이들이 여행 소비 지출의 증가를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행 지출은 증가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 우리는 계속 여행 지출을 여행 가서 많이 쓸 것이다. 70%, 10명 중에 7명이. 예. 기타 지역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여행 가서 나는 필요 이상의 돈은 굳이 쓰지 않겠다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죠. 이 같은 결과는 여행 계획 수립을 할 때 모바일 사용과도 비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71%, 인도 67%가 모바일 사용을 하겠다고 답했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절반가량 50%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숙박시설 예약 부킹의 경우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 비단 다른 나라 얘기지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에도 미치는 시사점을 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자, 글로벌 여행 시장은 인구수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아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아태 지역의 여행 관련 스타트업 역시 아태 지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총 자산 규모로만 보면요, 2018년 기준 미주 지역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행 관련 스타트업이 늘고 있다는 것은요, 모바일 이용률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는 여행 산업의 미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통일 흡수가 된다는 점을 시사를 합니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이끄는 미래 여행 시장은 모바일을 통한 여행 스타일의 다양화,
죠. 기존에 보고 또 자고 먹는 여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 뛰어넘어서 나만의 여행을 계획을 수시로 수립하고 또 언제든지 떠나고 목적지에서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더 세분화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좀 길었죠. 이런 부분들이 간이 시사점이 있으니까 자세한 부분은 저희 트래블데일리 텍스트 뉴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지타니 호텔 브랜드죠. 지난주에 이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계속해서 하이엔드 마켓도 더 개발하고 제공을 할 것이라고 하고요. 저희 트래블데일리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반적인 다이렉트 부킹하는 OTA와 그다음에 여행사 홀세일러 통한 그런 부킹 어느 것들이 높냐 할 때 한국 시장에서는 거의 반반 형태라고 하고요. 그래도 두지 단위는 전통적인 홀세일 마켓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 림번귀라고 하시는 본사 CEO께서 직접 방한을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고요. 총 동남아 지역의 9개 호텔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기자회견하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 대상 마켓플레이스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제 두지단위 브랜드에서는 우리나라 두지단위 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탑이죠. 그리고 두지단위 싱가포르는 건설 자재 조달 문제 때문에 원래 이미 오픈을 했어야 되는데 2020년으로 미뤄져서 예정대로 2020년에 오픈한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한 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희 트래블데일리에서 두지단위 브랜드의 한국 진출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가고 있냐 했는데 투자 관련한 것들 재반 문제들이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계속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는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보라카이는 2년 이내에 오픈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라카이에 또 두지단위 브랜드가 들어서면 한국인들이 또 보라카이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그 브랜드 홍보 효과도 많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두지단위는 한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베트남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벤부항공도 취항을 했고 얼마 전에 동보항공이 한국 GSA를 맡게 됐죠. 비스타라 항공. 자, 지난 7개월간 각종 기재와 네트워크 규모를 50% 가까운게 성장을 기록하며 450만 명의 탑승객을 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도 그렇고 서비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노선이죠. 운항 노선, 네트워크 점점 더 늘리고 부풀려 간다는 계획입니다. 관련한 지역이 베트남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앞으로 비스타라 항공에 대해서 아직은 인지도를 이제 알리기 시작했으니까 좀 더 국제선 네트워크 확장에도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으니까 여러 가지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다양한 노선이 생겼으니까 경쟁력이 좀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숫자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좀 가벼운 얘기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또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을 보는 것도 우리나라 인바운드가 됐든 아웃바운드가 됐든 어떤 전략을 세우는데 꼭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기사 내용은 재미가 없지만 의미 있는 기사로 저희는 꾸준히 트래블데일리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 즐겁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도 더욱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